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진도가 어떻게 나갈 거냐면, 뭐, 이제, 새로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해드리고, 저는 이제 수업하면 수업 영상을 좀 찍어요. 네. 그래서 수업을 한 거를 영상을 찍어서, 이제 수업 끝나면은 항상 카톡방에 올려줘요. 그래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보시면, 복습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우선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냐면,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이 공통수학 원을 끝낼 거예요. 그 목적은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공통수학 2까지 끝내고 고등부로 가요. 2까지 끝내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끝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3학년 때가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 9월부터는 시험 대비 시작이에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거든요. 다 끝나기 때문에 공통수학 2까지 끝나는 게 8월 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해서 공통수학 2 한 거는 끝내야 돼.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또 1학기도 중간 기말이 있죠? 4월 달도 빠지게 되고 6월 달도 빠지고. 그러니까 4달 반에 공통수학 2가 또 끝나요. 그런데 지금 요 책도 지금 되게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2월 말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또 쉬는 날이 또 많아.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많이 좀 나갈 상황이죠. 그렇게 우선은 정보가 나갈 거고, 저는 숙제는 항상 그, 베이직 센이 있잖아요? 그거는 배운 데까지 무조건 붙여야 돼요. 무조건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진도는 이 개념 해결의 법칙으로 쭉 나갔고, 베이직 센은 무조건 배운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1월 정기평가는 1월 29일 날, 1월 29일 날 보는데, 아마 3차 보시 정도까지 가면서 거기까지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처음 지금 배우는 게 1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정기평가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좀 많이 배웠던 건 아닌데, 아예 내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위주로 시험 보고, 니네가 시험 본 건 다 제가 낸 건 알고 계시죠? 2학년 때? 2학년 때 니네 본 시험은 다 제가 낸 거예요. 전 체계에서 똑같이 숫자도 안 바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풀이나 그런 것만. 그렇게 우선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중간에 뭐 생각나면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했고. 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목표는 한 125까지 아니면 130까지.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냥. 네. 하는 방법,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는 거. 그리고 전에 했던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생각한 거보다. 자, 우선은 이제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 중1 게 나왔어요. 네. 자, 기본 모양이 뭐예요? 원래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쓰는 거죠. 과정이. 뭐 이 상태로 나오면은 x 있고 등호 있으면 1차 방정식.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걸 생각하신다면 너무 쉽죠? 네. a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x의 값이 그냥 나오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구한 거는 x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생각했을 때, 이 개수가 0이 아니어서 한 거예요. 이랑 중2 때 하는 거.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로 내려간다. 자, 그게 이제 1번 내용. a가 0이 아니어서 우리가 값을 하나를 구할 수 있다. 1차 방법. 자, 근데 이제 a가 0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a, b가 문자로 나와. 그러면 이제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분수인데 분모가 0이에요. 말이 돼요? 네, 분모가 0인 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식에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A가 0이라고 했어. 좌변이 0이다. 그럼 우변은 뭐가 들어가도 네, 지금 나타낼 수 있는 0만 아니라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가 0인데 B도 0이야. 그러면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 X가 뭔지에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도 다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여기 불능, 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식이 성립하면 네,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능이래요. 해가 없다는 아예 말이 안 돼. 뭐해가지고. 네? 그러면 불능. 그리고 식은 성립하는데 x의 값이 여러 개가 돼요. 원래 1차 방정식은 x의 값이 하나여야 돼요. 근데 여러 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부정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돼요? 간단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거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이것도 하나 이제 해볼게요. 기준은 뭐냐면 x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a도 0이 되지 않고 a 빼기 1도 0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얘를 분모로 내리면 되죠. 그리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니까 a분의 a 플러스 1이라고 답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건 원래 우리 계산 방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a가 0이야. 자, 그럼 요식을 볼게요. 요식을 보면은 a가 0이면 좌변이 0이 돼버렸네. 근데 여기도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0을 들어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 식이 성립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a가 1이라고 이제 가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보시고 a에다 1을 넣었어요. 얘 다시 0이 됐죠? 네. 여기다도 1을 넣으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우변도 0이 되죠. 식은 성립하죠? 그러면 해가 무슨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이 세 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 푸는 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골라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쓰라는 얘기.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밑에 있는 얘를 같이 또 해볼까요? 자, 얘는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x의 값이 a-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요. 첫 번째 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a-3이 0이다. 그러면 a에 3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a에 3이 들어가니까 지금 식이 0은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답을 이렇게 답을 두 가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지연아! 글씨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밑에 있는 것도 기준이 얘라 그래서 x 앞에 개수예요. 항상 기준은 이걸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넘어가서 약분되겠죠? x는 a 빼기 1이라고 쓰면 되고 a 플러스 1이 0이면 좌변이 0이 되는데 여기에다가도 얘도 0이니까 우변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 해가 무슨 말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낼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게 더. 이제 시작이에요. 힘들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은, 네, 필수예제 2번, 이제 절대값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3학년 1학기 것 중에서는
제곱근을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제곱근을 나타낼 때 얘랑 같은 의미가 뭐예요? 루트 a의 가로하고 제곱. 그랬을 때 얘랑 절대값 a는 같은 말이다. 원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만, 자, 양수랑 음수 0일 때에는 부호 방향이 아, 부호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같이 쓴 거죠. 근데 음수일 때만 꺼낼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네. 자, 기억하시죠? 3학년 1학기 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다 이제 3학년 1학기 거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만 꺼내고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 안에가 양수이면 그대로 꺼낸 거고, 얘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낸 거죠. 제곱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알고 계세요. 자, 이제 제가 얘를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은 무조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이 방금 위에 거를 하셔요. 근데 방금 위에 방식이 뭐냐면, 그 절대값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봤을 때 얘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하나랑 0보다 작은 경우 하나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면 얘가 양수. 양수니까 그냥 꺼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꺼내서 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넘어가니까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4죠. 말이 돼요? 그럼 이건 뭐였어요? 아까 이게 뭐였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해가 없다. 네. 방금 배운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해가 없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해가 없으니까 이 범위 안에 이 값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얘가 음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얘를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4예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가 2가 돼서 x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 이 답이 있어야지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면은 2보다 작다죠.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2보다 작다니까 이 방향일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범위 안에 있지. 그러면 이제 답을 쓰시면. 근데 이렇게 했는데 범위 안에 답이 없어. 그럼 걔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범위가 가장 중요해요. 계산을 다 했어도 이 범위 안에 있냐 없냐로 써도 되냐 안 되냐를 마지막에 판단을 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부등식으로 범위로 쓰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조금 요령 있게 이제 풀어야 되는 좀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좀 쉬운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범위를 정하는 게 좀 쉽게 정하는 게 뿐이에요. 얘가 0이 되는 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에 2가 들어가요. 그럼 2를 기준으로 여기가 x가 2. 그럼 2를 기준으로 당연히 왼쪽이랑 오른쪽이 구분이 되죠? 그럼 당연히 오른쪽이 양수겠죠. 왼쪽이 음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 음수일 때는 얘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꺼내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당연히 얘는 해가 없다가 나오니까 쓸 필요가 없었을 거고, 지금 얘가 그거였죠. 이 자리가 쓸 필요가 없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었을 거고, 이렇게. 몇 번 더 지금 설명할 거예요. 쉽게 하는 걸로. 자, 다시 이제 밑에 걸로 한번. 요것도 얘기해야 돼. 얘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제, 전 이거 정기평가에 낼 거예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쉬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가 0이 되는 방법이랑 얘가 0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시죠. 그러면 얘는 x에다 0 들어가요. 얘는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수직선의 구간을 먼저 놔. 0이 큰 숫자니까 여기가 x는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호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아까 전처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여기에는 그 자리는 둘 다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얘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이렇게 생각하면 저기 보시면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잖아요. x 플러스 1이 x보다 큰 숫자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는 없어. 이해되실까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만 큰 숫자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셔야 되고, 마지막은 둘 다 음수. 그래서 세 구간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구간은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둘 다 꺼내면, x 플러스 1 플러스 x는 3. 그래서 2x가 2, x. 이렇게 나와. 근데 x가 1인데 여기에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답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게 양수고 뒤에 게 음수니까 앞에 거는 x 플러스 1 그대로 쓰고 뒤에는 마이너스 썼어요. x가 사라지네요. 1은 3이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죠? 해가 없다니까 얘는 쓸 게 없어. 자, 마지막은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부호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x는 3이에요. 마이너스 2x가 4니까 x가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뒤에가 마이너스 2 되죠? 그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은 1이랑 마이너스가 답입니다. 네. 많이 보세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확인 1번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 확인 2번을? 이거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줘? 자, 뭐 하라 그랬어? 수직선을 먼저 그리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이죠. 그러면은 구간을 마이너스 2랑 1로 이 수직선을 자르라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부호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양수로 꺼냈지. 그러니까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죠. 얘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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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잖아. 부호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2면 얘가 크다는 게 그냥 아니까 이 경우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구간이 나오잖아 경우가. 이 세 개의 경우를 여기가 뿔뿔인 거고 여기가 뿔만 거고 여기가 마만 거고. 이해돼요? 이 세 가지 경우의 구간을 정해주는 거야. 근데 뿔뿔, 뿔마, 마마를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 뿔뿔이라고 한 거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는 의미니까 그대로 둘 다 꺼내서 식을 수 있고 그래서 EX가 4가 돼서 X가 2죠? 그러니까 2가 여기 되니까 거. 얘는 뿔마로 꺼내야 되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없어지고 5가 돼서 얘는 없어지고 3은 5니까 해가 없다가 돼서 얘는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플러스 1은 5가 돼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어서 얘도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이 x 마이너스 3 이게 제일 빨리 푸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암산해야죠, 머리로. 원래 그렇게 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림 보고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네. 이제 하나 더 좀 얘기를 할게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경우를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제가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 써 있고 예를 들어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x라고 쓰고 이렇게 뭘 얘기하고 싶으면 x랑 상수랑 위치가 바뀌었어.
자,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얘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 계산하시면 막 틀리실 거예요. 네, 이 상태로. 그러니까 x가 앞에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바꿀 수 있다는 건 이해하시나요? 원래 얘가 이거잖아요. x-1의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3학년 걸 생각하면 얘나 1-x의 값거든. 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부호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네, 네. 그냥 푸시면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죠. 네. 그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다음은 이제 2차 방정식이에요. 다 기억나시나요? 2차 방정식? 네,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해야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했어요?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외웠어요? 그거 외워야죠. 네.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해 공식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홀수식이, B가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짝수일 때는 네, a분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고등의 2차 방정식의 중학교 거랑 차이는 우리가 이 앞단원에 뭘 배웠어요? 복소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허수가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당연히 식에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A, B, C가 다 유리수였어. 근데 지금은 무리수를 써도 된다. 계수. 루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앞에 계수에. 방식은 똑같지만 이제 그게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하는 것도 다 기억하세요? 근해 공식 모르면 유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제 3학년 때 니네 시험 봐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x제곱 앞에 계수를 다 나눠. 다 나눈 다음에 뭐 했어요? 얘 넘기. 그런 다음에 뭐예요?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6분의 7 가로하고 제곱을 왼쪽 오른쪽에 다.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해서 6분의 7의 가로하고 제곱이 되고 얘는 통분해서 36분의 30이 되고 제곱 없애면서 뿔마 루트를 붙이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7 그리고 얘 마지막에 넣으면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고등 과정. 네. 를 기억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시험 문제 안 낼 거라고. 중학교 거는 정기평가 내릴 이유가 없어요. 자,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가로 1번, 가로 2번,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전개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전개 다 하시고, 식 새로 정리하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1번이랑 2번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할 얘기는 3번. 네, 이제 보니까 개수가 무리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자, 얘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려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이 상태 무리수로. 근데 그러면 이제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를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요. 근데 유리수를 만들려면은 보니까 합차 공식하면 되는 게 보이죠. 다 루트 2 플러스를 항마다 해주시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2 빼기 1이니까 1이 되죠. 식을 새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의 루트 2 플러스 1x 플러스 루트 2의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얘는
우선 전개를 할 거야. 얘도 전개를 해야 되긴 하지만 왜 전개를 안 하냐면 인수분해 하려면 곱하기로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개를 안 하는 거야. 곱하기로 분리시킬 거니까. 자, 얘만 이제 전개해서 확인을 하신다면, 네, 얘는 곱하면 3루트 2에,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2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이랑 루트 2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둘 다 지금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어차피 여긴 xx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x의 값이 하나는 얘 그대로 쓴 g 플러스 이고 하나는 x 값이 될까?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런 유형들을 외우시는 거예요. 이제 풀 때마다 유형별로 이제 하나하나씩 외울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금방 나가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라. 멈춰.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잠깐 밑에 거 잠깐 풀어볼까? 네, 자, 좋냐. 필수 예제 2번. 이것도 뭐 할 얘기는 없어요. 네, 이거 그냥 중상 과정이에요.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한근을 알려주면 그냥 뭐예요? 대입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4랑 마이너스 2랑 4a랑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거기에서 지금 계산하면 2a가 6이 될 거고 그래서 a가 3이다. 그럼 a가 3이면 여기에다 3을 다시 대입하셔서 네, 인수분해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에서 2랑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랑 x가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답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되는 여기에 차이점은 그건 거죠. 중학교의 차이점은 끝난 게 아니고 자 둘 중에 얘는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쓸 필요가 없고 다른 한글만 쓰라 그랬으니까 얘를 쓰면 돼. 얘는 뭐 구분할 게 없었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3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의 3번 다시 2차 방정식에 이번엔 또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얘가 양수일 때 한 번, 얘가 음수일 때 한 번 따로따로 계산할 수 된다. 그래서 지금 x제곱 플러스 지금 3x 양수일 때를 먼저 계산할게요. 양수일 때서 플러스 3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2랑 1 이렇게 돼서 x의 값이 하나는 2 마이너스 2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얘 범위를 이제 보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답이라 그랬으니까 얘 탈락. 이게 돼요? 구해놓고 범위 맞춰 확인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얘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x-1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가 범위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랑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4랑 x가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지금 답이 돼야 되니까 얘는 둘 다 달라. 이게 되시죠? 이 범위 안에 둘 다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답은
마이너스. 4개 구했지만 되는 건 하나뿐이 없는 거야. 요거를 맞춰서 쓰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푸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수 예제 3. 밑에 있는 것도 다 이런 방식들이다. 활용, 니네가 한번 읽어보시고 푸셔도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없어. 정기평가에는 저런 거 활용 안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판별식으로 가요. 이거 기억나요? 판별식? 이거 기억 안 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각. 중근. 얘는 해가 없다. 중학교 때 이렇게 돼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 중근,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허수를 배웠으니까 해가 없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허수. 이렇게 해야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말만 차이가 생겨. 2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제 b가 짝수일 때는 뭐 해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똑같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이걸로 생각하죠. 짝수 공식 사용하죠. 근해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요걸 외워주셔서 당연히 얘는 근이 2개고 근이 1개고 얘도 이제 그렇게 외울 수가 없죠. 얘도 허근이 2개. 해가 없다. 이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워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해가 없다로 쓰셔야 돼요. 학교 시험 보실 때는 지금부터 서로는 부어근이 돼서 근이 2개가 있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제 외우시면 된다. 판별식.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공식에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할까요? 네. 지금 위에 나와 있으면, 네.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에다 대입하셔서, 네. 그래서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2, c가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하니까 3이죠? 3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허근이, 두 실근이다. 그래서 답을 근을 판별만 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답을 해야 돼. 얘는 누가 봐도 중근이고, 내가 완전 제곱식. 어?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거든. 계산해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한 게 없는데 뭐 식구가 2차식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방금 한 얘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일 때 우리가 이제 는 0이 있으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방정식이 아니고 등호가 없는 2차식인 거야. 네. 등호가 없어. 아까 건 등호가 있었는데. 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고. 근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을 하면 등호가 있었을 때 뭐냐면 가로하고 제곱은 0이니까 중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 있고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근 방식인 판별식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계산해줘라.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도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중근이랑 같은 말이다라는 것만 중근 방식이랑 같은 방식이라는 것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얘는 하나 그냥 하고 가.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나왔다. 근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를 판별식으로 쓰다. 얘가 짝수니까 또 b-제곱 마이너스 ac에는 0으로 계산을 해주고 자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4고 a가 2고 c가 k-1이니까 뭘 계산하죠? 2로 나누면 2-k-0이죠. 2-k 플러스 1은 0이니까 k가 3이다. 그리고 k 값을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조금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요 의미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 방식을 그냥 바로 사용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냥 계산하시는 거죠. 다 중학교 얘기. 여기도 정기평가에 몇 번.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도 판별식 그냥 쓰라는 얘기죠?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판별식 하시면 돼요. 아, 할 얘기가 있네. 자, 없는 줄 알았는데, 할 얘기가 있네. 네,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뭐, 방법은 똑같아요. 네, 그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자, 먼저 1번을 그냥 해볼게요. 자, 1번을 해보시면은, 얘 또 짝수니까 짝수식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또 얘가 K고 그 다음에 4K 플러스 3 자,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니까 마이너스 4K 제곱에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제곱하면 4니까요. 4에다가 얘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어서 네,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3K가 있는 상태인 거죠. 얘는 없어질 거고요. 5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가 자, 넘어가시면 지금 뭐야?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이제 여기 답을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중요한 거. 원래 얘가 답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썼냐? 이것만 알죠.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요 말이 이 식이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 안 되죠. 네. K가 그러면 사라진 경우는 이 X제곱이 사라진 경우는 K가 0일 때 한마디로 지금 얘 범위 안에 0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0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0은 제외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 범위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K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보다는 큰데 0은 제외되니까 0보다 작다라고 쓰고 다시 여기서부터 K는 0보다 큰 것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쓴 게 0은 제외. 이게 중요해요. 되실까요? 좋다고 이거 쓰시면 그 계산이. 자, 그리고 나머지 답은 뭐 얘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중근일 때는 5분의 4K이고 허근일 때는 바뀌어서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1번 때문에 얘기.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푸시면 이렇게 그냥 틀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좀 의심을 하셔라. 자, 이런 방식이었고요. 자, 얘도 아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할 얘기 없어요. 2제곱 마이너스 4ac는 0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또 뭐가 있나? 있네. 네. 넘어가려 그랬는데, 있네요. 자, 얘도 아까 그 의심하는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만 할게요. 바로 이거. 자, 가로 2번도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인 중분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가 짝수니까 또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누기 2하고 제곱할 거니까요. 얘에다가 k 플러스 아니, k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에다가 3k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 4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돼서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전개하면 뭐냐? 3K제곱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K니까 마이너스 8K 그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위아래 더하기 빼기 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로 되니까 K의 값이 6이고 K의 값이 2로 나왔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뭘 확인해야 돼요? 2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K는 K 값은 6만 씁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 마지막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재차 검토를 하셔야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하고 죠 감각에서의 하죠. 플래그. 플래그까지만 얘기하고 금방이에요. 다 아는 거야. 배운 거라고. 네, 이거 사막에 이렇게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요거 기억 안 나요? 금각에서의 관계? 두분의 합, 두분의 부. 사막에 이렇게.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근이 있다. 자, 예를 들어, x가 2고, x가 3이야. 2차 방정식을 계산했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 가지고 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 얘 넘기고 얘 넘기고, 원래대로 하면. 그럼 x-2고, x-3이잖아.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잖아. 이게 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 자리가 보니까, 뭐였어? 얘랑 더하고 부호 반대죠. 요 자리가 보니까 얘랑 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식으로만 봤을 때, 자, 두 분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두 분의 합이 5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요 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여기 1이 있다고 보시면, 1분의 마이너스 5의 부호가. 두 분의 곱을 확인하고 싶으면 곱하니까 6인 게 확인되잖아요. 이게 1분의 6.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을 구하는 방식이고, a 곱하기, 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는 식이다. 왜?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 걸 할 때 배우셨어요. 이거 고등 내용이 아니고요. 네. 중학교 3학년 1학기. 근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 학원 교재에만 나와. 정말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신다. 기억 솔직히 나는 사람이 있지 않아. 아무도 기억 안 나. 지금 쓰잖아요. 자, 네. 어디다 써, 지금 쓰지?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확인 1번을 보면 자, 두 분의 합이랑 곱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이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이고 두 분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쓰 공식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뭐 이해할 건 없어. 네.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3학년 이렇게 시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방식을 이용을 하신다면 자,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니까 a분의 3이 분의 합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죠. a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대각선으로 하면 6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 두 분의 곱은 지금 a분의 b인 거죠. 이게 3분의 1인데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b가 2가 되죠. 예. 얘도 정기평가에 낼 일은 없어요. 때문에 이 기본을 아셔야지
뒤에 가면 3차 방정식 하실 때 다시 이 형태가 나와요. 근각에서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얘기고 2차 방정식 근의 활용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거잖아. 요 자리가 두 분의 합의 뭐 맞다. 요 자리가 두 분의 곱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식을 무조건 만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5야. 그러면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이라. 근을 알면 식을 이렇게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합이랑 곱을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x제곱의 개수가 뭐 몇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 곱하죠. x제곱의 개수가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구해놓은 다음에 3을 다 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기말 볼 때 좀 나오겠죠. 학교식. 지금 그 얘기가 요거예요. 마지막에 곱한다. 개수. 앞에 묶어준 애는 항상 맨 마지막에 곱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야. 넘어가면 안 되겠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확인 4번, 잠깐 볼게요. 확인 4번에 보시면은, 지금, 두근을 가리켜 줬죠? 근데 x제곱 개수가 5라 그랬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근의, 합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얘랑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어서, 5 바뀌니까 5분의 3x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죠? 원래 이 식인데, 거기에 x제곱의 개수가 5라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식이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는 0으로 쓰죠. 전화! 다 만져지고, 맨날 게임하느라. 자,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자,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소수 범위. 자, 지금 보시는 거. 자, 이걸 봤을 때. 2차식이죠. 근데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되겠냐? 근해 공식을 이용해요. 네, 이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근해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써볼 거예요. 얘가 짝수니까 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자리 제곱 마이너스 ac에다가 이제 수대로 하시면 돼요. 자, a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고요. 얘 나누기 2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네,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4에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됐을 때 얘가 그러면 얘가 근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인수분해하라는 거니까 얘를 바로 공가로로 써서 x에 마이너스에 그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하나는 x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만 쓰면 능력만 안 쓰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답은 정리해서 써보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1랑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11 이게 한 거다. 네. i가 붙어도 상관없어. 옆에 있는 건 아마 i가 나올 거예요. 네.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대입하면, 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가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쓰게 됩니다. 복소수 기억해요? 기억나요? 루트 마이너스 1이면 i로 바꿔야 된다는 거. 자,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어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은 1이다. 맞나? 맞아야 돼. 우리 이거 했잖아요. 네, 자, 싫어요. 자, 또 이런 거를 또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답을 쓰면은 이렇게 쓰겠죠? x의 부호 반대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하나랑 네,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끝난 겁니다. 뭐, 얘 할 얘기는 한 거 같은데, 요 아직,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 더. 근데 이것도 중3 내용이에요. 플래그. 네. 이것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의 공식에서 근을 하나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다른 한 근을 아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근을 알고 있다면, 다른 한 근은 어쩔 수 없이 b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 이게 컬레근이잖아.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컬레근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어, 음, I 나오면 헷갈려 하는 거 아니야? I 나온 거를 좀 해줘야 되나? 네, 자, I가 나오면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자, 뭐, 근데 이건 할 얘기가 없잖아. 그냥 쓸게요. 네. I가 있으면 I 있는 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는 그러면 3-4i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얘는 2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7i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써야 되겠죠? 컬렉은을.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왜 계속 끝낼라 그래? 나도 끝내고 싶어. 자, 여기 잠깐 끝났고, 필수의 제일본도 해야 되잖아. 내용은 똑같은데, 니네 곱셈공, 고등과정. 외웠을걸요? 네. 안 됐네? 다 까먹지 않았어요? 전 다 기억하고 없어요. 기억하고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기억 못한다는데.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저거 해야 되네. 공식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개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잠깐 풀고 할게요. 풀고 합시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되네요. 네, 네, 물마시고 오세요. 조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많이 해야 되네. 우선은 잠깐 설명한 데까지 좀 풀어보고요. 좀 이따가 마무리 설명하고 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유형들을 다 설명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 학원들 얼마 만에 너? 한 10일 만에 온 거지. 생각보다 오래 걸려. 10일 만에 온 거지. 그래서, 120일까지 설명하고, 120, 그러면, 그거는
오늘 숙제는 125까지 내. 125까지가 숙제예요. 저한테 해줘. 다음 얘기할게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부터 이제 유형 6개, 7개 이제 얘기하고 오늘은 수업 거기까지 할 거고요. 남은 시간에는 또 문제 풀다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근의 합이랑 곱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고 두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를 통분해야죠. 그러니까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얘 공식 이용하셔야 되죠. 얘 공식 알아요? 제곱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공식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요건 알아야죠. 이건 중학교 3학년에도 나오니까요. 네, 이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2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어서 37이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식을 써놨지만 원래 곱셈 공식이 얘는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얘는 그냥 변형한 곱셈 공식이고 얘는 인수분해 공식. 뭐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걸로 그냥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5에다가 그 다음에 얘랑 얘 방금 한 개, 없군요. 구해야 되네요. 그래서 자, 이걸로 계산을 하신다면 25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돼서 31이에요. 31이고 얘가 플러스 3이 되니까 34죠. 그래서 15 마이너스 5 곱하기 34를 해줘서 17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변형하는 거죠. 알파를 대입해도 되고 베타를 대입해도 되고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얘가 넘어간 게 얘죠. 3이 되고 그러니까 얘도 3이에요. 어차피 베타로 해봤자 똑같은 모양. 잠깐. 5대 3, 이게 아니네? 제가 숫자 잘못 봤네요. 이게 아니네? 3이라고 돼 있죠? 변형식이 아니에요. 뭐, 푸는 방식이 얘는 좀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처럼 변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전개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얘는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고, 플러스 3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3 알파 베타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9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지금,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었죠? 네, 그러니까 얘는 9고요. 구할 수 있는 건 구하시면 돼요. 얘는 9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 알파 베타로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9, 45가 됩니다. 더 45 더하기 9 하니까 54 빼기 27 답이 20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대입하는 방식도 이용을 할 수는 있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신 다음에 전개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거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당연히 곱셈 공식 안 외우셨으면 외우라고 열심히 밑에 나와놨죠. 네. 외워주고 곱셈 공식 필요하시면 저기서 한 장씩 가져가세요. 사진 있죠? 사진 사이에 껴놨어요. 조그만 거. 가질 때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서 좀 배우세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 사진 있잖아, 내 거.
네, 거기 껴있어. 네, 잠깐 한 장씩 빼가면 돼. 한 30장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시면 하시면.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자, 이걸 보시면요. 얘도 두분의 합이란 곱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분의 합은 지금 k-1일 거고, 얘 부호 반대입니다. 두분의 곱은 k 플러스 1일 거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변형을 할 거죠. 왜냐면 요거 이용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변형을 시켜줘서 그럼 여기에다가 얘랑 요 자리에 이제 대입을 하셔라. 그래서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은 4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4니까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고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k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볼게요. 자, 필수예제 2번도 간단하게 유형해봤고요. 다음 필수예제 3번이요. 필수예제 3번은 이제 두분의 합곱 이용해서 여기에 두분의 합곱을 구하여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는 두분의 합이 2a이고요. 두분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4예요. 자, 이렇게 확인. 그럼 얘도 두분의 합을 이렇게 하면 돼요. 두분이 요거야. 그러니까 얘랑 더한 게 두분의 합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b다. 그리고 얘랑 곱한 게 두분의 곱이죠.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게 마이너스 8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네, 앞에서 구해놨던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a-4가 마이너스 b라고 식이 바뀔 거고 여기도 대입을 하시면 네, 마이너스 4 곱하기 2a죠. 마이너스 8이 돼서 a가 1이 되는 a가 1이니까 네, 계산을 해주시면 가 두 분의 합이란 곱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다음 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이제 근이 안 나오고 B랑 뭐 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전처럼 두 근의 합은 10이고 이건 뭐 무조건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의 곱은 K다. 이렇게 썼는데 근의 B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뭐 2A, 3A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공통된 숫자가 이제 곱해졌다.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얘랑 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A가 10이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 5A라고 있습니다. A가 2라는 거 알죠? 자, A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근을 알아버렸죠. 얘 하나는 4고 하나는 인 거예요. 두 분의 곱이 K가 24라는 걸 봐봐요. 자, 그게 이제 1번이었고요. 얘는 두 분의 합이 8이고 두 분의 곱이 3K예요. 근데 두 분의 차가 네, 지금 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걸 이용하시려면 뭐 곱셈 공식 아무거나 이제 이용을 하시니까. 자, 저는 얘 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얘 제곱한 거겠죠?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시면 거기에서 대입을 하니까 얘는 8이었어요. 얘는 3K였고요. 그러니까 64 마이너스 12K가 4, 마이너스 12K가 마이너스 60, K가 5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식만 아시면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막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얘는 또 뭐냐. 아,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요게 이제 근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식을 만드시고,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기 전에, 뭐 순서를 뭐로 먼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얘는 두분의 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두분의 곱자리가 지금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자, 여기에다 대입만 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걸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4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겠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여서, 네, 가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8이 돼서 마이너스 4다.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4x 그 다음에 얘가 몇이었냐 16 이게 이제 1번 답이 돼요. 관계식을 구하라.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식을 먼저 써놓고 생각하신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알파 x에 플러스 두 개 곱하면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통분해야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미 다 구해놨죠. 얘랑 얘를 알죠. 4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1 하시면 x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방식 다 비슷하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자 정리만 좀 잘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2차 방정식 fx가 fax 플러스 의 관계 자 이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fx 뭐 이렇게 쓰는 거는 함수잖아요. 함수 꼴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하고 있는 거고 자 거기에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근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불 거고 하나의 근을 베타라고 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두 분의 합이 4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 확인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알파 베타는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식이었어요. 제가 뭐 2차 방정식 뭐 어떤 모양이 돼 있었고 그러면은 F 알파, F 베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식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 두 분의 합이 4일 때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분의 합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도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F 가로하고 0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얘 식이 예를 들어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fx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를 대입하면
요식인 거예요. EX 플러스, EX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하면 예식인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X 값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0이 됐기 때문에 요 알파나 요 값이나 같은 거라고. 같은 fx, f가로인 거야. 같은 f. 그러니까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알파를 EX-5라고 놓을 수도 있고 베타를 EX-5라고 놓을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식틀 자체가 이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x 값은 알파나 EX-5나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로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은, EX가 알파 플러스 5여서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x로 정리하면 2분의 베타 플러스 5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냈어. 요 관계식의 x값이 이 두 개인 거야. 근데 거기에 두 분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거죠.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0이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가 4여서 2분의 14가 되니까 답이 7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 같은 형의 모양이 있으면 이 자리에 x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x라는 게 EX-5랑 같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식 형태이다. 그런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푸는 거여서 얘가 조금 어렵네요. 이해는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거 하나 또 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일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합이 2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될 수 있다. 근데 얘 가지고 식을 쓴다면 F 알파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식을 쓴다면 F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모양도 얘랑 식 형태는 같은 거다. 대입하는 얘만 지금 달라진 것 뿐인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얘랑 같을 수도 있다. 네. 0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가 4x 3이랑 같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두 분의 합을 구하려면 요 식의 x값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타도 4x 3이라고 바꾸어 놓고 x값을 x눈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3이고 분모가 4가 되고 는 베타 플러스 3의 분모가 4. 두 분의 합이 이게 이 식의 두 근이니까 얘를 더하면 4분의 베타라고 썼는데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가 2였으니까 4분의 8이 돼서 답은 자 이렇게 돼요. 어렵죠? 자, 이 얘기 한번 해봤고요. 제 것도 더 어려울 거 같아요. 네. 제 것도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얘도 같이 그냥 할까요? 얘도? 자, 얘도 뭐 두 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두 분의 합이 8이고 두 분의 곱이 6이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 모양은 굳이 뭐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 굳이 뭐, 쓸 이유는 없이, 이렇게 근을 대입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여기다 대입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알파가
3x 마이너스 이상 같고, 베타가 3x 마이너스 이상 같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3이 요 식의 x 값이고,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자,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얘를 곱해야 되는 거죠.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9분의 얘 전개하면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가리켜 주죠. 얘가 8이고 얘가 6이죠. 그래서 9분의 뭐하니까 몇이야? 9분의 15은 9분 3분의 5가 된다.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규현아, 다 알아서 멍 때리는 거지? 친구는 한 개를 네, 들어가는 들어. 오이씨, 불랑. 시험 못 들어가는 어? 시험 못 그래서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다? 네. 다음. 자, 네. 자,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혈액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근을 하나 알려줬다면 그러면 다른 하나의 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딱 설명이에요. 네. 자, 얘가 지금 혈액근이니까 4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 나와 있는 것도 뭐, 또 수여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1 플러스 i가 됐겠죠? 두 분의 합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두 분의 합이고요. 두 분의 곱은 얘랑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두 분의 곱. 이해하시죠? 네. 마이너스 i랑 플러스 i 곱하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이 마이너스 t였어요. 플러스. 아.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알고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였고, 2가 자, 이게 이겁니다. 이게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이 없죠? 이게 마지막이 맞죠? 그래서 숙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25까지. 뒤에 문제는 안 할게요. 실력은. 아우 인생 네, 그래도 쉬운 게 많잖아요. 때만 네. 네. 아주 그냥 네.